감자를 보시면 제일 위에 꽃이 있어요. 감자꽃 다 보셨죠? 예. 감자꽃 다 보셨죠?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품종에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품종마다 색깔이 다른데 감자가 보면 피는 놈도 있고 안 피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집에 감자가 꽃이 안 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감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괜찮습니다. 안 필 수도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자꽃 안 필 수도 있습니다. 필 수도 있고. 한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감자는 꽃이 안 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왜냐하면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 이게 증명된지는 제가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데 꽃이 폈다는 얘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기가. 우리가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들면 자식을 많이 놓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먹고 살기 힘들면 자식 놓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보통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유전자를 연결을 시켜주잖아. 똑같이 이 상이 변한다는 얘기는 꽃이 폈다는 말은 이 상이 변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좀 내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요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같은 밭에서도 가령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말이 성립을 하려면 같은 값 시감자를 잘라서 넣었으면 다 같이 꽃이 펴야지. 어떤 놈은 안 먹는 어떤 놈이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똑같이 내가 봤을 때 같은 밭에서 어떤 놈은 꽃은 피고 어떤 놈은 꽃은 안 피잖아. 그 고기가 좀 질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마 고민해 보세요. 저도 뭐 100% 확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열매도 있어요. 열매도 있어요. 감자 열매 있습니다. 이거 열매 아니에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근데 자 됐죠? 자 그냥 이건 여담을 드시고 자 중요한 게 잎과 그 다음에 땅속 줄기와 이 땅속 줄기와 괴경이 중요해요. 괴경이. 뿌리는 별도로 있어요. 뿌리는 요거는 땅속 줄기예요. 줄기. 이 땅속 줄기 끝에 괴경이 달려요. 그래서 얘들이 커져서 감자가 돼요. 자, 한데 특징이 뭐냐면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시감자를 심으면 얘들이 쭉 자라 올라오죠. 뿌리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자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속 줄기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 땅과 시감자 사이에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 말은 얕게 심으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깊게 심으시란 말씀이에요. 깊게 심으란 말이에요. 깊게 심어야지 얘들이 많이 생산되고 감자가 많이 달리겠죠. 됐죠? 두 번째, 왜 또 깊게 심느냐? 자, 마지막 감자가 달렸어. 그럼 얘가 달렸단 말이에요. 커져 나가겠죠?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뚫고 올라오겠죠? 감자 생육이 멈춰버려요. 혹은 녹색이 돼버려요. 됐죠?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비닐을 씌울 때도 두툼하게 두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깊게 심을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감자 깊게 심는 거 보신 분? 깊게 못 심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사계절 때문이에요. 사계절 때문에. 왜냐? 감자가 기본적으로 보세요. 감자가 얘가 심으면 얘들이 땅속을 쭉 뚫고 올라와요. 그러면 얘들이 잎으로 바뀌어요. 줄기예요. 이 땅 밖으로 나와야 잎이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감자가 자라 올라와요. 됐죠? 그게 90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90일이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장마가 감자를 수확을 못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얘가 뚫고 오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감자가 얘들이 올라와서 얘들이 생육해서 얘들이 커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어떤 말인지 깊게 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사계절은 안 좋다는 거. 농사를 예를 들어서 사계절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자는 어떻게 한다? 얕게 심때 얘들이 이만큼 올라오면 북주기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주기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감자 재배하시는 분들이. 한데 북주기 하는 농가 못 봤어요. 북주기는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북주기만 아니에요. 자, 비닐 뽀끔뽀끔 뚫을 거잖아요. 이에 흙을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싹이 나오면 그 시기에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북주기예요. 자, 요거는 시감자 확보 설명드리기 제가 했던 거예요. 시감자는 기본적으로 요 식물 끝에 보면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탁 따요.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실험실에 키워서 이렇게 수경재배로 시감자를 이렇게 생산해요. 이거 제가 생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산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세요. 하우스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상자에 담아서 집으로 보급해 주는 과정을 거쳐요. 됐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자, 생전점 따고 식물실에서 키워서 이렇게 식물체를 기내 증식을 해요. 아까 고구마도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이런 증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경재배해서 이렇게 생산되면 얘들을 아까 말한 것은 강원도에서 2번 우리가 충기분, 추기분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2번. 꼭 요거 잊지 말고 그때 신청을 하시고요. 자, 가을 재배, 겨울 재배 같은 경우에는 겨울 재배는 아까 물어보셨는데 내가 겨울 재배를 꼭 했는데 종자를 못 구하겠어. 강원도 거 쓰세요. 강원도 거. 그래도 가능하세요. 제가 봐서는 한 1월 중하순에 심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 재배를 하시겠다면 한데 가을 재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때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원도 거는 주웠다 깨어나도 못 쓰세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생산하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심으셔야 돼요. 혹은 겨울 재배를 하세요. 강원도 종자를 받아서 겨울 재배를 하세요. 그래서 4월에 수확을 하세요. 그리고 3개월 잠을 재웠다가 이때 심으세요. 연결해서 요렇게 하셔야 돼요. 가을 재배를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종자 확보를 요렇게 하셔야 돼요. 뭐 어떤 분이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를 참고를 하세요. 가을 재배는 내가 빈 땅이 있다고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농사법이 절대 아니에요. 됐죠? 겨울 재배는 그나마 가능한데 요걸 유념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자 기본적으로 씨감자의 생리를 밝힐게요. 자, 보세요. 감자가 기본적으로 휴면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3개월에서 3개월은 잠을 재워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사이. 그러다가 얘들이 그때 3개월이 지나면 정화우색이라는 게 존재해요. 정화우색이라는 게. 정화우색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이 꼭다리가 달리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이 있을 거예요. 맞죠? 이게 정화예요. 이 줄기와 딱 반대 부분입니다. 자, 정화야. 감자를 보시면 그게 딱 표시가 나요. 뭐 시력만 있으시면 다 구분이 가능하세요. 요게 정화 부분이에요. 자, 감자는 이 정화우세라는 게 있어요. 이 순을 쓰셔야 돼요. 이 순을. 근데 휴면이 오래되면 다별바락이라 돼서 이 정화 2의 부분들의 순이 막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래된 감자는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정화우세가 있는 걸 써야 돼요. 왜냐? 예? 응? 한 개만 나온 걸 쓰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 나온 걸 쓰라는 거예요. 요 부분에 나온 거를.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요 부분에 있는 걸 쓰시라는 거예요. 이게 막 이래 돼 있는 거, 순 여러 군데 많이 좋네. 씨감자 양 줄일 수 있겠어. 쓰시면 수확량 최소 30% 감소입니다. 이해가세요? 무조건 요 부분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 나중에 퇴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 그럼 요거부터 설명드려요. 자, 내가 강원도 종자를 내가 추기분을 받았어. 농사 짓기 전에 보통 한 2주 내지 3주 전에 우리가 욕광채하라 그래서 서늘하고 바람 푸는 데다 널어놓죠. 그래서 순을 틔우시죠. 해보셨죠? 순을 틔운다. 막 이런 식으로 순을 틔워요. 보통 한 1cm. 한 0.5에서 1cm 정도 이렇게 순을 틔우죠.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나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이게 정화 부분이에요. 보고 자르세요. 십자로 자르세요. 동네 할머니한테 맡겨놓으면 이거 눈이라 요래 자르고 요래 자르시죠. 맞죠? 그러면 30% 감소와요. 눈 딱 감고 중앙을 열십자로 그냥 자르세요. 왜? 여기는 이건 좋은 그림인데 여기는 순이 없는데? 나와요. 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기에 눈이 수백 개가 있어요. 이거 아시죠?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 이해가세요? 눈 딱 감고 열십자로 자르세요. 자르는데 어디까지 자르냐? 끝을 남기세요. 요만큼씩. 됐죠? 요만큼 남겼다가 붙이세요. 됐죠? 붙이세요. 이렇게. 식량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붙이세요. 붙이면 얘들이 전분 때문에 여기에서 전분이 나와서 막을 형성해요. 막을 형성해서 나중에 심으실 때 똑똑 잘라서 하나씩 툭툭 넣으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똑같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병원 다 들어갈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다 뭐 해죠? 우리가
약 바르고 밴드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 거 아니에요. 똑같이 얘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들이 넣어주면 땅에 들어가면 뭐 수분이든 뭐든 안 맞아서 썩는 일이 잘 없다는 거예요. 왜? 막 집어넣으면 하다가 막 톡톡 잘라서 바로바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중에 뭐 뽀금뽀금 빈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땅에서 썩는 거예요. 수분이 좀 많거나 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걔들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가셨죠? 이렇게 씨감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됐죠? 왜 눈이 위에 오도록 심어야 될까요? 얘가 이 땅 밖으로 오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우리나라는. 맞죠? 그래야지 얘들이 전 본격적으로 자라 올라오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얘를 이래 심어야 되겠죠? 이래 심으면 얘들이 이래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땅을 위로 향하도록 심으라는 건데. 한데 그래 심기 힘들어요. 그건 다 손으로 심어야 되거든. 왜 그럴까요? 요즘 비닐 우산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 대고 심으시잖아요. 그러면 톡톡 넣는다 하다 보면 100% 그래 되진 않아요. 좀 돌아가는 것도 나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데 원칙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면 거의 끝나는데요. 자, 맹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뭐냐, 우리가 땅에다 심으면 얘들이 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가 맹하기예요. 이때는 한번 심으면 물 한 번 주고 주지 말란 얘기예요. 과습하면 얘들이 썩어버려요. 이해가셨죠? 이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복지 신장기. 이때 되면, 이때는 물을 그래도 복지 신장기 뭐냐면, 이게 밑에 있는 얘들이, 뿌리들이 날아서 이 복지, 아까 말하는 그 땅속 줄기들이 번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도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래야지 얘들이 깊게 발달해요. 그 다음에 개경 형성기. 이거는 필요 없고, 개경 형성기는 아마 뭐냐면, 이 기준으로 봐요. 개화기까지인데 이게 무슨, 요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또 넘겨갔고요. 개경 비대기가 중요해요. 개경 비대기가 뭐냐면 개화기예요. 꽃이 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꽃이 폈단 말이에요. 꽃은 보이시니까 꽃이 폈다. 그때부터 이 감자의 비대가 형성돼요. 비대가.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비대가 형성돼. 이때 결정적으로 뭐가 많이 필요하느냐?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수분이. 이때 물이 없으면 감자가 안 굵어져요. 됐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병만 안 왔다면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됐죠? 개경 비대에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잎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 시기에는 물을 끊어야 돼요. 물을 끊어야 돼요. 그때도 막, 야가 상태가 이상하네. 물이 없나? 노란색이 되니까, 이렇게 좀 말랐나? 그래서 물을 막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물을 끊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얘들이 줄기에 있는 양분이 감자로 가서 감자도 커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이 단단해져요. 감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점이 뭐냐면 상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운반도 잘 안 돼. 그나마 말려야지 얘들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수확할 때 상처가 덜 나고, 그걸 소위 말하는 로스가 덜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끊으셔야 돼요. 요거는 기본, 이게 재배에 다예요, 사실. 감자에. 물을 주는 게. 감자는 물로 키운다 그러니까요. 이해가시죠? 자,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토양이 한, 요 정도, 이건 내 땅이 이런 걸 어떡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량은 안 주면 안 줄수록 좋아요. 그냥 토양 검사해 보시고, 비료기 적당말 안 넣으면 그냥 심으셔도 돼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고 제식거리 이렇게 하시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기 재배 파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일찍 심는 분들이 있으세요. 일찍 심는 분들이. 어떻게 심으시냐. 요즘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자를 고를 타서 비닐 피복기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 뻐끔뻐끔 뚫어가지고 심으시잖아요. 그렇게 재배를 하세요. 대부분이. 한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2월 말에 심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 고를 타놓고 감자를 먼저 심으세요. 감자를. 그리고 나서 2월에 심었으면 싹이 올라오면 얘들이 저온이나 서리 피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비닐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싹이 올라오면, 그 깊게 심었다는 얘기겠죠. 싹이 깊게 오면 그거 싹 보고 구멍을 뻑뻑 뚫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재배 시기를 땡길 수가 있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됐죠? 이해 가세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수학이에요. 감자는 기본적으로 수학은 굉장히 쉬워요. 거의 대부분의 감자 수학은 요걸로 하시죠. 그 다음 감자 가격 동향. 아까도 학교에서 봐있듯이 보시면 12월부터 이게 겨울 시설 재배 감자가 나오는 시기예요. 이때 감자가 쭉 올라가요. 감자 가격을 보시면 증명해 드리는 게 이게 물가협회에서 통계 평균치를 나타낸 건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시기가 뭐냐면 제주도 감자 나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때 그거를 땅에서 계속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겨울 재배 감자가 나오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조기 재배했는 감자 하다가 하직 감자 나오면 미친 듯이 떨어지죠. 이해가세요? 이게 감자의 기본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아시고 내가 어떻게 감자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재배해야지 내 소출을 늘릴 수 있냐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병은 크게 몇 종류가 있을까요? 좀 어렵나? 종류라고 얘기하면 병의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을 할까요? 한 분이 크게 얘기하세요. 어? 병! 충은 병은 아니잖아. 당연히 섹터는 해충과 병인데 그거 말고 해충 말고 병은 몇 개로? 세균. 그렇죠. 딱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이 얘기에 가령 사람들이 보통 기술센터보다 농약방을 더 선호하세요. 저희를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와서 뭐 얘기하면 왜 공무원은 딱 이 병이다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 같습니다. 왜? 책임을 못 지니까. 책임을 못 지잖아요. 사실 이거 솔직히 너무 솔직한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내가 병원 이게 내가 봐서 한 90%인데 이 병이 A병인 것 같은데 A병입니다 했는데 B병이야. 그럼 그 농가에서 다 물어내라 그래요. 책임을 못 져요. 사실. 그래서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농약방 가면 그 병 맞다고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희보다는 농약방 사장님들을 더 믿으세요. 근데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농약방 사장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 병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근데 병은 기본적으로 3개의 병이 있어요. 곰팡이병, 세균병, 바이러스병. 그 이상의 병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미생물이라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나오는 병이니까. 미생물을 구분할 때 대학에서도 이렇게 배워요. 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A라는 병이면 A라는 병이 곰팡이병이야. 모든 작물이 그래요. A라는 병이 곰팡이병이야. 그러면 곰팡이병 약을 사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세균병 약을 들고 와서 막 뿌려요. 아무 효과 없어요. 반대로 세균병이면 세균병 약을 들고 오셨는데 곰팡이병 약을 들고 오시면 효과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약재가 달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바이러스병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열심히 드시는 분. 바이러스병이면 어떤 약을 들고 와야 될까요? 그렇죠. 약이 필요가 없어요. 바이러스병은 약이 필요해요. 바이러스병 약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정답이시죠. 약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왜? 감기약이 없듯이. 약이 없어요. 그러면 농사에서는 바이러스병 약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반만 맞죠? 반만 맞죠? 왜일까?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약은 있어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약은.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그게 해충약이에요. 해충약이에요.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은 해충이에요. 해충이. 그래서 그 해충을 예방하면 바이러스가 안 오는 거죠. 그의 대표적인 게 감자는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약을 치면 바이러스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병에는 해충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설명이 어렵진 않죠? 자, 우리 감자를 예를 들면 봄 재배는 병이 거의 안 와요. 가을, 겨울 재배들이 병이 오는데요. 자, 역병. 자, 역병 곰팡이병인데 당연히 이건 오는데 보통 대표적인 거 설명은 다 안 할게요. 요런
역병인데 이거는 역병이 오면 보통 2, 3일 내에 그 밭은 싹 간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한데 그래서 얘들은 이 역병약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 특징이 어떻게? 그러면 얘가 치료됐는지 치료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아, 증상이 이렇게 검해요. 근데 그럼 바로 약을 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약이 먹었는지 안 먹었냐를 어떻게 하느냐? 약 치고 난 다음에 2, 3일 지나면 구멍이 뻐끔 뚫려요. 잎에. 아, 그러면 치료가 됐구나. 왜? 이 세포는 다 죽고 이 세포는 살아있으니까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요. 됐죠? 한데 쌤들이 아마 감자 농사를 지으시면 볼 일 없습니다. 역병. 제가 봐서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아시고 탄저병. 똑같이 그냥 곰팡이 약 병 치시면 돼요. 볼 일 잘 없으세요. 세균병. 아까 말했던 더댕이병. 뻐끔뻐끔 이렇게 뚫려요. 왜냐하면 병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병이 나오면 기술센터 가서 물어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얘는 상품성과 연관이 있거든요. 상품성과. 이렇게 뻐끔뻐끔 뚫리는 더댕이병이 세균병인데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 아무 지장 없어요. 드셔도 돼요. 보통 요게 소똥태비 같은 걸 하면 그런 데서 요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요게 더댕이병이라는 건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밭에는 계속 요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감자 농사를 지어도 상품성이 없어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왜 특성이냐면 이 알칼리성이라서 그래요. 토양이. 이 세균이 알칼리성 토양이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들은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감자는 계속 더댕이병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금 이게 뭐 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더 나와요. 이해 가시죠? 됐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알칼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은 석회를 넣어주시. 보통 모든 교과서적인 부분에서는 석회를 다 넣으라 그래요. 토양에. 이해 가시죠? 표시를 해주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땅을 만드실 때 모든 작물을 보시면 땅을 만드실 때 비료 얼마 넣고 뭐 NPK 얼마 넣고 석회를 얼마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석회를 되게 중요시 하세요. 왜? 우리나라 토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외국에 가령 석회암질 토양을 갖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토양은 산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화강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맞는 비가 깨끗한 비가 pH가 5.6이에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비가 7.0 중성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비가 우리가 맡고 있는 기본적인 비가 pH가 5.6인 약산성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당연히 토양도 약간 산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비료, 화학 농약 쓰면 경작하면 당연히 산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막 특별히 산성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처음에 어떤 작물을 하든 석회를 넣으라고 해요. 석회를. pH를 맞추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산성이면 안 돼? 산성에도 근데 왜 그러느냐면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미량 원소든 다량 원소든 토양에 있으면 가령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이라는 게 NPK처럼 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열매의 과육의 발달이나 이런 게 인이 좌우하거든요. 좌우한다기보다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인이라는 게 우리나라 토양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인산질 비료를 많이 뿌리죠.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으시면. 제가 이해 가시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다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나라 토양에 가장 많은 것이 인이에요. 이상하죠? 모순적이잖아요. 인이 없는데 우리나라 토양에 가장 많은 게 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산성이라서 그래요. 인은 우리나라의 그 비료의 성분은 기본적으로 흡착이 되어 있는 것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느냐, 토양에 흡착이 되어 있느냐가 있는데, 이 중성으로 가야지 인이 활성화가 돼서 식물이 쓸 수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나라 토양이 어때요? 산성이죠. 토양에 인은 많지만 쓸 수 없는 흡착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살지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맞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성으로 가면, 토양을 중성으로, 석회를 뿌려서 중성으로 가면 비료를 그만큼 공급 안 해줘도 식물이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모두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이 비료, 토양에 있는 비료 성분들이 중성으로 갔을 때 얘들이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회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을 만들 때, 처음에 어떤 작물을 만들 땅 만들려고 그러면 퇴비 뿌리고 석회 뿌리고 뭐 뿌리라 하잖아요. 그 석회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좋은 거 가르쳐 드렸죠.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데 이 병이 감자로 돌아와서 이 병이 나오는 데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황을 뿌리시라는 거예요. 황을. 석회 피하고 어디 갔어? 황. 아, 그래요. 황을 뿌리시라는 거예요. 왜? 감자 농사를 지으실 때 더댕이병은 알칼리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황을 뿌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pH를 더 낮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해 가셨죠? 낱말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자, 그 다음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를 하는 이유는 씨감자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씨감자. 왜 씨감자를 써야 되냐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감자, 제가 말했죠. 다른 병은, 우리나라에 그리고 감자는 다른 병이 잘 안 와요. 근데 바이러스는 약도 없지만 얘들이 세대를 갈수록 계속 유지가 돼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감자가 바이러스가 걸렸으면 자식 감자도 바이러스가 걸려요. 자동으로. 계속. 병이 한 번 걸리면 계속 후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보통 30에서 많게는 한 거의 대부분이 다 절단이 나는 거죠. 감자가, 바이러스가. 그게 하는 것이 진딧물이라는 놈이에요. 진딧물이 바이러스가 걸린 감자에서 흡집을 하면 배에 꼭 감지고 있다가 다른 감자에 가서 다시 이걸 토해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계속 얘들이 전파를 해요. 전파를 하면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겠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는 게 바이러스 병약이 아니라 진딧물약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예방약이 있는 거죠. 해충약을 뿌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 농가에 갔을 때 바이러스가 걸린 감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솔직히. 맞죠?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지었어. 감자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 다음 씨감자로 내 밭에 나온 씨감자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걸린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니까. 바이러스는 계속 유전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매년 씨감자를 사 쓰시라는 거예요. 농가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쓰지 마시고 안전이 보장된 씨감자를 구입해서 쓰시라는 게 이 이유 때문에. 됐죠? 이해가시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바이러스가 왜 그러면 수확량을 감소시키느냐? 얘들이 식물에 들어가면 엽록소를 파괴시켜요. 엽록소는 강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에너지를 생산해서 감자도 굵어지겠죠. 걔들을 파괴시키니까 어떻게 보면 색깔이 잘 모르시는지 뻐끔뻐끔 이렇게 어떻게 노란빛이 띄는 거예요. 엽록소가 파괴가 되니까 모자이크처럼 뻐끔뻐끔 녹색, 노란색, 녹색, 노란색. 그러니까 강합성이 안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감자가 안 굵어진다. 그래서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씨감자를 쓰셔라. 근데 우리 밭에 내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다른 시설 채소 감자들도 시설 채소들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은 검증하는 키트들이 있어요. 좀 비싸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역적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가령 방울토마토 같은 게 방울토마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해주세요. 왜냐? 키트를 사서 혹은 키트를 농진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 밭에 이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검사해 주세요 하면 이런 키트를 갖고 와서 그 시설 채소들, 방울토마토 같은 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검사도 해주세요.
이런 걸 의뢰하시면 바로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